이거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이미 해놓은 거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들어온다면 여기서 어떻게 서울 설비 확충 또 개통 안정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다시 500km를 오겠다고 하는 것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현재 전국에 1,040여 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334개가 강원도에 집중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송전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500kV 송전선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여 년 전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지금의 765kV의 송전선로가 건설됐습니다. 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모두 334개의 송전탑이 태백산맥 줄기를 가로지르며 자리에 있는데요. 이 초고압 송전탑은 도내 6개 시군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송전탑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횡성군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20년 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송전탑이 정말 나쁜지 좋은지도 몰랐는데 그 공사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을 가까이로 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게 철탑이 높이가 87m인데 바로 옆에 이렇게 주택이 있고 농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도 송전탑이 가는데 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때 반대를 심하게 했던 것이죠. 송전탑이 건설되면서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은 피해사항은 환경권과 재산권입니다. 철탑이 세워진 이후 토지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말 못할 심적 고통 또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철탑만 보면은 뭐 화도 나고 마음을 좀 뭐 추스리지를 못해가지고 심적 고통이 상당히 컸습니다. 송전탑 건설 이후 20여 년간 여러 후유증에 시달렸던 주민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신규 송전선로 사업은 역시나 달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정부와 한전이 2004년 신울진에서 신가평으로 연결되는 765kV의 송전선로를 건설했는데 여기에 500kV의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동해안 지역에 신한울 그 원자력 발전소 뭐 1, 2호기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그 삼척 그 화력 발전소가 한 2개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릉 안인 화력 발전소라고 해서 그것도 한 2개 정도 해서 총 이제 앞으로 지금 건설될 게 한 6.8 기가와트 정도의 그 신규 발전소가 건설이 될 예정이거든요. 수도권으로 이제 좀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좀 대용량의 대규모 이제 송전선로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현재 동해안 4곳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기존의 765kV 송전선로를 따라 수도권으로 수송되는데 신규 발전소 3곳이 추가로 늘어나 새로운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이 취소가 됐고 또 9차 전력 수급 계획으로 놓고 볼 때 탈석탄, 즉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는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 4호기가 취소됐지만 동해안 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은 그대로 이행키로 했습니다. 대신 직류 송전 방식으로 변경하는 만큼 안전성과 설비 기술을 충분히 논의키로 했는데요. 하지만 제9차 기본 계획안에선 건설 사업의 준공 지연을 문제 삼으며 되도록 빨리 준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추진 정책과 위반되는 사항으로 오히려 앞으로 3, 4년간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뭐 한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 수요에 맞게 이제 발전소 계획을 해서 내려주면 저희 한전에서는 그럼 그 발전소와 그 수요지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저 계획을 저희가 이제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삼척 포스타워하고 강릉 안인 화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765 노선을 통해서 공급하고 HDVC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슬쩍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게다가 9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데 대해서 아직 지금 발표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사업의 목적에 그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를 그 한전과 한수원 측이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이상 신규 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지만 이전 정부에서 승인에 추진 중이던 사안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예비 전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규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2017년, 18년, 19년, 2020년까지 연계해서 볼 때 전기가 정말 블랙아웃에 도달할 만큼 많이 모자랐느냐라고 말할 때 한수원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전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피크타임 아주 혹서기와 혹한기 때에도 예비율이 36% 이상이 남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 정부 수급 계획에 따르면 지금 현재는 뭐 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전력 수요를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적정 예비율을 전력 수요에 맞춰서 유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전력 수급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은 환경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500kV 송전선로는 기존과 다른 건설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765하고 이제 500하고 차이점이라면 765는 좀 이렇게 철탑이 좀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좀 높습니다. 한 100m 정도 평균 높이가 되는데 철탑 높이도 이제 증유 방식을 바꾸면서 한 25%가량 축소할 수도 있고. 기존의 초고압 송전탑과 달리 이번에 건설 예정인 500kV 송전탑은 철탑 규모가 작아 조망권 등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불신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또 사업 목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밀실에서 혹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혹은 전문 용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역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공공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결정하면 좋겠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2013년 6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향후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지중화로 설계한다고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후 명확한 설명 없이 또다시 기존과 같이 송전탑을 세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풀리지 않은 대화의 실마리는 여전합니다. 기존의 765kV 송전선로와 이번에 추진 중인 500kV의 송전선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한 마을이 있습니다. 평창군 동평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아마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아마 크로스해갖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압 이 시설이 세 개가 여기 지금 집중돼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력은 또 풍력대로 여기에 뭐 굉장히 이제 소음도 뭐 심할 거고 거기다가 또 이것까지 이렇게 생기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산사태 지역입니다. 이게 다 보시다시피 저기 지금 저렇게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진조리의 경우 이미 설치된 초고압 송전탑 외에도 대규모 풍력단지가 가동 중입니다. 앞으로 신규 송전탑까지 더 들어서게 된다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동부간 6개 이제 시군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중 45개의 대상 마을이 있습니다. 12개 마을과 좀 합의를 한 그런 상황.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데 제가 알아보면은 이루어진 게 없는데 주민들한테만 다 됐습니다. 미탄 도장 찍었습니다. 방림 도장 찍었습니다. 뭐 평창 도장 찍었습니다. 다 도장 찍었다 그래요. 사실 전화하면은 도장식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 사업에서 평창군까지는 동부 구간으로 구분했는데요. 이곳 6개 지군 45개 지역에 12곳은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을 주민들은 사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새로운 신규 송전탑이 건설되는 사안을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얘기 나온 거는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인데 진행되는지도 몰랐어요. 1차, 13차까지 주민들은 본평면 주민들도 다 알았다. 입지 선정위원들만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이장협의제 바뀌면은 몇 번을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도 뭐가 했는지 면회 와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천에 한전 앞잡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고압 송전탑의 전자파 유해 논란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저해 문제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 분다든지 또 이 이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은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웅하고 그 아주 이 저주파로 나는 그런 소리에 굉장히 심하게 들려요. 이 때문에 한전에서는 기존의 교류 방식 대신 직류 방식을 선택해 전자파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직류 방식은 이게 파동이 없기 때문에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좋다. 없다고 하니까 더 의심스럽죠. 자, 전기가 지나가는데 전자파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자파도 얼마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래야죠.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적다 그리고 주민을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노력 안 합니다. 한전의 설명대로 새 송전선로에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랬어요. 자, 밀양 사태가 왜 났습니까? 밀양군 전체가 난 게 아니고 한 개 마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평창군도 그래요. 진주리 하나만 안 가도 지금 갑니다. 딴 데 하시라 그래. 홍천군과 횡성군 역시 20년 전 건설된 송전선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신규 송전탑이 세워지는 예상지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민가나 농경지와 가까워 더욱 완강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것도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일방적인 통보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백지화 그 위에 다른 말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재산권의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 주민들이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송전탑을 세우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법이나 규정 없이 그 치려고도 지나가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그 회복할 아무런 근거 없이 또다시 500km를 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송전탑 주변 지역의 피해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됐는데요. 주민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네, 송주법 제가 읽어보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이 아주 미흡하고요. 보시다시피 다 여기가 다 피해를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은 제가 볼 때는 미미하고요. 그래서 송주법 전면 개정, 소급 적용을 하자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철탑 있는 곳은 어디나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을 새로이 만들어서 공평하게 적용하려면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송전탑과 송전선 설치로 인해 주민들은 땅값 하락이나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은행권에서 송전탑 인근 토지를 담보물로 잡아주지 않는 대출 기피 현상도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는 매년 올라 말 못할 고통이 동반되는데요. 그 나쁜 혐오 시설을 저희가 그 수용하는 데 대한 그 가중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혐오 시설이 갈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가중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송전탑 건설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앞으로 더욱 확장될 전망이지만 정부와 한전은 국책 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입니다. 주민으로서 정말 답답하게 한이 없습니다. 예, 강원도만 항상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직접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전혀 이런 고통을 모르고 좀 강원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보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횡성과 함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서부 구간에 해당하는 홍천군 역시 신규 송전탑 건설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으로 인해서 이 농촌 지역 집가 하락, 땅값이 물론 떨어지고요. 송전탑 주위에는 농지나 어떤 땅에 대해서 농협에서도 담보를 잘 안 잡아주니까. 홍천 남면은 기존 송전탑 반대 지역 능선으로 신규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765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홍천군 남면을 보면 765가 이렇게 지나가고 맞은편으로다가 또 500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을들은 송전탑으로 에워싸여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은 사정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꼬집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제 송전탑을 꽂기 위해서 밀양 사태 이후에 주민이나 군 대표를 선임을 해서 입지 선정 위원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어요. 그분들이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총 수렴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뜻에 따라서 송전탑 경과 대역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전의 임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과 대역을 안 것은 한전이 임의로 만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의 6차 회의가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지난해 6월 5일일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인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고 한전이 자발적으로 만든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사업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노선을 획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한전과의 유일한 협의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 하지만 홍천군은 지금 이 입지선정위원들의 자리가 대부분 공석입니다. 홍천군의회도 이제 의원님이 사퇴를 했고 주민 대표 세 분도 다 사퇴를 한 상태예요. 한전 측에다가 한전에다가 사퇴 의사를 표하고 사퇴서를 내는 거죠. 입지선정위원회 가장 큰 역할은 송전탑이 지나게 되는 자리를 논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위원회 자격을 한전이 임의대로 선출하고 운영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주민 대표는 우리 군에서 추천해 준 건 없고 한전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이렇게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던 아니면 직접 지정을 해서 중위원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이원 이촉이 된 거죠. 어느 지역을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그 지역을, 그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떤 자격으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하는 것일까요? 보통 이제 송전설로 오면 민원이잖아요. 이제 군청에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많거든요. 하는데도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데도 있고 안 해주시는 데도 있고, 이제 군에 가면 보통 리더분들 계시잖아요. 마을에는 이장협의장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제 군 같은 경우 군 이장협의회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 먼저 그쪽을 접촉을 해요. 환경 전문가 등을 배제한 시군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지자체 담당자와 지역 의원이 참석하며 3명의 주민 대표 자격이 선출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주민 대표 자리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 선출되면서 논란이 커진 건데요. 정작 그 마을 주민 대표로 선정되는 분들이 입지선정위원 회의를 다녀오고 나서 이 마을 주민들께 홍보를 하거나 설명을 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더더욱 이 비밀리에 회의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소통이나 설명이 더더욱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 절차를 보면 먼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입지선정위원들과 송전탑 경과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야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턴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어떤 지역으로 갈지, 어떤 마을로 갈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각 그 마을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의 연이은 사퇴 의사와 입지선정위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한전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거를 만들고 뭔가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알고 보니까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과 한전을 소통시켜주는 기구가 아닌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송전탑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기구로 전락을 된 거 우리 주민들이 알았거든요. 저희가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별로 주민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 주민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불협화음, 한전과 주민 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송전탑 부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최소한의 소통입니다. 한전이 피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